김서연은 아침마다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남편을 위해. 오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서둘렀습니다. 늦었어. 먼저 갈게.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8년 차였습니다. 이런 아침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광고 기획팀에서 일하며 클라이언트의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변화는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변화는 3달 전부터였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8년 동안 그의 생일이었던 번호가 어느 날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전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런 적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할 때면 서연의 어깨 너머 어딘가를 보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 힘들어? 응, 좀.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거실을 정리하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터치패드를 건드리자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진 동호회 일정표. XLSX.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진 동호회라니. 남편이 사진을 찍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였습니다. 날짜, 장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한강공원 출석 확인. 3월 22일 북촌 한옥마을 야외 촬영. 3월 29일 베이지 카페 커플 올리 암호 F21. 커플 올리. 암호 F21. 서연의 시선이 그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진 동호회 치고는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커플만 참석하는 사진 모임이 있을까요? 암호는 또 무엇일까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평정심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평정심이었습니다. 증거 없이 떠들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되겠지. 그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노트북 덮개를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3월 29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베이지 카페. 그날은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봄볕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8년간 쌓아온 일상이 한 줄의 메모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의 시작은 언제나 사소한 파일 하나에서 시작되니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이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덮개를 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눌렀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력했습니다. 220일. 2월 21일. 그들이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내렸습니다. 업무 메일, 광고, 뉴스레터. 그 사이에 낯선 제목이 보였습니다. 익명 모임 참여 승인 결혼은 족쇄가 아니에요. 발신자는 베이지 카페 오피셜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원 전용 입장하기. 서연은 링크를 눌렀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되었습니다. 웰컴 투 베이지 카페 진짜 사랑은 집 밖에 있습니다. 메인 화면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배경에 우아한 서체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입 조건 기혼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아래로 내렸습니다. 게시판 목록이 보였습니다. 만남 후기 외로움의 예술 안전한 만남을 위한 규칙 커플 매칭 게시판.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족쇄라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난 도대체 뭘 위해 이 집을 지켰던 걸까? 8년이었습니다. 맞벌이로 악착같이 모은 전세금. 주말마다 함께 고른 가구들. 아이는 서두르지 말자던 약속.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더러워질 수도 있구나.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정하늘을 만났습니다. 후배였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33살 여자였습니다. 똑똑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가짜 계정 하나 만들 수 있어?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계정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캡처해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지 카페 메인 화면이었습니다. 하늘이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륜 카페잖아요. 알아. 언니, 이거 위험해요. 알아서 조심할게. 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런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언니도 같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확인만 할 거야. 남편이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요? 그 다음엔 뭐 하실 건데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선 넘지 마세요, 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짜로 망가져요. 진실을 파헤치다가 언니도 그 진실 속에 빠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가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살아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서연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더 무서워. 하늘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그때까지 가짜 신분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 고맙긴요. 하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하실 텐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행동이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은 열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늘이 USB를 건넸습니다. 회사 로비에서였습니다. 가짜 신분 다 만들었어요. 이메일, 전화번호, SNS 계정 전부요. 고마워. 언니. 하늘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 없이 물으면 발뺌할 거야. 증거 찾아서 뭐 하실 건데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실이 아닌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가짜 신분증, 이메일 계정, 휴대폰 번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유진이었습니다. 서연은 베이지 카페 가입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닉네임 노트그레이. 나이 35세. 결혼 기간 8년. 자기소개 외로운 결혼 8년 차. 대화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인까지 24시간 소요됩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노트그레이님 환영합니다. 진짜 당신을 찾아보세요. 서연은 카페에 로그인했습니다. 메인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배우자 몰래 커피 마실 자유도 없나요? 20년 결혼 생활, 이제 숨이 막혀요. 어제 그분을 만났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공감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행복할 권리를 찾는 거예요. 법적 배우자와 영혼의 배우자는 달라요. 서연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현실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연대감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는 검색창에 미스터라이트를 입력했습니다. 남편의 닉네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미스터라이트라고 농담처럼 불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닉네임 미스터라이트. 가입일 3개월 전. 자기소개는 없었습니다. 게시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제목 오늘의 커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카페 테이블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모서리에 손이 보였습니다.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은색 케이스, 검은색 가죽 스트랩, 12시 방향의 작은 스크래치.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시계는 그녀가 남편의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스크래치는 작년 여름 등산 가다 바위에 긁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이 세계의 일부였다는 걸.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오늘 저도 만날 예정이에요. 커피 맛이 다르죠? 흐흐. 행복하세요, 라이트님.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냉정함이 왔습니다. 감정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이 감염무도회의 끝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36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8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노트그레이였습니다. 거짓의 세계에 들어선 순간 진실도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처음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내용 결혼 8년 차예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대화가 없어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곳 분위기가 따뜻해서 용기 내봅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환영해요, 노트그레이님. 여기선 솔직해져도 돼요. 곧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댓글. 미스터라이트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고 어떻게 극복할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면을 벗을 때까지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오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베이지 카페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는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아이라인을 길게 그었습니다. 립스틱은 붉은색으로 골랐습니다. 가발을 썼습니다. 긴 생머리 대신 짧은 웨이브였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강한 플로럴 향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유진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타인으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서연은 베이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뒷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조명이 낮았습니다.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부는 없어 보였습니다. 카운터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노트 그레이요.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암호 말씀해 주세요. F21. 확인되었습니다. 안쪽으로 가세요. 서연은 카페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직원이 빈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새 테이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집에서 힘들지 않아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감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배우자한테 들키면 어쩌려고요? 안 들켜요. 조심하면 돼요. 솔직히 배우자 있어서 더 짜릿한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질 테니까. 정체가 들킬 테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죠. 공감해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8년이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재즈 음악만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원한 건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골목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행동이야. 복수는 의식적으로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분노는 무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냉정함만이 무기였습니다. 서연은 가발을 벗었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사랑은 증거가 아니라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칼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없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죠.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 남편의 회사 이메일. 제목 진짜 살아있는 기분, 잘 느꼈어?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본문은 비워두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이걸 보내면 끝이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베이지 카페에서 남편의 웃음을 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전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였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잖아. 서연은 차분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 인사팀에서 불러.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 서연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진수야. 넌 내가 죽어도 모를 사람이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이지 카페는 폐쇄되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8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면 충분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미 서명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책상 위에 있어. 서명하고 변호사한테 보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서연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남편을 지나쳤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냥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 용서가 필요 없어. 넌 그냥 자유롭게 살아. 진짜 살아있는 기분 느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해방이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새 동네에 살았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는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얻었다. 진실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짓보다 덜 더러웠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SNS도 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살아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이란 숨김이 아니었습니다. 직면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직면, 진실과의 직면.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거짓된 자유보다 진실한 고독이 낫다는 것을. 커피가 식기 전에 그녀는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